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74페이지고요. 우리 관련된 내용 교과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무슨 내용을 배웠냐? 국내에서 어떠한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크게 두 단체가 나왔는데, 그 단체가 바로 이제 임병찬이 이끌었던 독립의금부와 김좌진이 이끌었던 대한광복회와 같은 단체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국외에서는 북간도, 서간도, 그리고 연해주, 미주 이렇게 크게 네 지역에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큰 독립운동의 방향을 이제 크게 바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자, 이 3.1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이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보면은 3.1 운동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자, 1919년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기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 운동의 배경으로는 국내에서는 이 고종이 승하한 게 배경이 되겠고요. 국외의 배경에서는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이 약소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국내에서는 고종의 승하가 겹치게 되면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건 누구냐? 바로 이 종교계 인사들이었어요. 종교계 인사들. 그래서 뭐 천도교에는 손병희와 기독교에서는 이승훈을 주축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33인의 민족 대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중적인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독립선언 당시에 비폭력의 원칙 말고도 다양한 이제 원칙이 있는데 몇 개 더 있어요. 그 내용이 뭐 있냐면 일단 독립선언의 전개의 주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33인의 민족 대표들이에요. 이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비폭력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화. 일반 민중들이 함께 이제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 대중화, 그리고 일원화 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원칙을 정하고 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독립선언서를 종교단체와 학생조직을 통해서 이제 경성과 지방의 여러 도시에 몰래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배포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그리고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된 나라다. 우리 독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거고 그 아래 있는 내용들까지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대표들이 이 태화관이라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족 대표들은 이거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많은 민중들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획대로 독립선언서를 만약에 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일본 경찰들이 잡아가잖아. 자, 그러면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겠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고 민족 대표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시위가 과격해질 것이다. 우리는 대중적인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 인사동에 태화관이라는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이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의 자진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대표들이 뭐 전달을 하고 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결정을 해서 태화관에서 만세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야.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름 모를 한 학생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이면은 그때 그럴 용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약간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앞에 나선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학생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1운동,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게 됐다. 여기에 대규모 시민이 가세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평양, 의주, 원산 등에서 전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 이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됐어요.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봅시다. 자, 이 만세 시위는 전국의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위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상민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거나 동맹휴학을 이끌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뭐 파업을 벌였다 뭐 이런 모습들, 상인들은 일제히 가게 문을 닫는 이걸 파시라 그래요. 파시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만세 시위를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계속 평화적 시위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었겠지만 지방으로 퍼지게 되면서 성격이 조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 농촌으로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방으로 퍼져서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일제가 경찰, 군대, 소방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시위대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 주동자나 참여한 사람을 체포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평화적 만세 시위는 점차 적극적인 무력 투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주요 참여 계층으로는 농민, 학생, 노동자 등이 있고요. 이제 농촌으로까지 이제 확산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 투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격렬해지자 일제가 화성 제암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간략한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보여준 영상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좀 울컥할 거예요. 자, 이런 3.1운동은 그리고 국외의 한인사회로도 확산이 되게 되고요. 서간도의 삼원보,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만세시가 이어지고 미국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역사 다각화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영상으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1운동의 의의가 있네요. 이거 좀 중요해요. 이 3.1운동이 갖게 된 결과, 3.1운동의 이후에 독립운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됐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자, 3.1운동은 일제 탄압으로 좌절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어쨌든 이 한반도는 지금 일제라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이때 당시 제국주의는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이제 통치받고 있었어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3.1운동이 3.1운동이 탄압으로 인해서 좌절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의의부터 볼게요. 3.1운동의 의의는 신분, 직업, 종교 등의 구별 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게 의의가 됩니다. 자, 그 전에 있었던 의병운동 이런 것들 막 유생계층이 평민계층 무시하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3.1운동은 그런 거에 아예 없었고 모든 계층이 다 평등하게 동일하게 참여했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에 의한 결과로는 3.1운동은 일제 통치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요. 일제는 폭력적인 무단 통치에서 문화통치라고 불리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그 이후의 결과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1운동을 겪고 나서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겠구나. 이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정부가 필요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들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출범하게 되는 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와 같은 정부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자, 만주와 연해주의 지방에서는 무장 독립군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만세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청년 여성들은 민족운동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사회에서 기득권 계층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따지자면 굉장히 하층이었단 말이야. 하층민들이었단 말이야.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나라한테 억압받고 이 수탈당하고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민족운동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처럼 우리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던가 인도의 불복종 비폭력운동과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3.1운동의 이제 의의와 결과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 아래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같이 보면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승려도 참여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되었대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검거된 사람들의 직업별 구성으로 봤을 때 농민도 있고요. 학생, 지식인, 상업자, 노동자 너무나도 많은 계층들이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자료 3번에는 3.1운동 직후에
일제가 수집한 한국인의 불만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민족적 차별, 법령, 제도 개정, 그리고 식민지 재정 충원과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가 차별을 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 불만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3.1운동의 의의 및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우리 학습지에서 정리하고 제압리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